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답심리, 레미안 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서울역 센트럴자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준공한 지 4년차 신축이고요.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서울역 더블역세권이고요. 공항철도, 경의선, KTX 등 교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통팔달의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8월에는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노원구에 위치한 미룡미성 3호, 즉 미미3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역 센트럴자이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서울역이고요. 왼쪽은 전철 5호선 애호개역입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역은 더블역세권이고요. 5호선 애호개역도 걸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복례초등학교와 환일중고등학교 그리고 배문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송기정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도 맑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센트럴자이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연월은 지난 2017년 8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4년차 신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14개 동의 1341세대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228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이고요. 층수는 16층에서 2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 평형은 25평에서 39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34%,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5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GS건설에서 건축을 했고 자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센트럴자이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5평은 413세대, 29평은 226세대, 그리고 34평은 단지에서 가장 많은 455세대이고요. 39평은 19세대입니다. 여기에 공공임대 228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341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모든 평형이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대략적인 월 평균 관리비를 보면 25평은 15만원, 29평은 18만원, 그리고 34평은 21만원, 39평은 22만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센트럴자이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413세대입니다. 작년 12월에 12억 5천만원 거래 후로는 금년 5월까지 거래가 끊겼다가 6월에 12억 3천만원, 그리고 얼마 전 8월에는 12억 9,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3억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7억 5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은 29평인데요. 226세대입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3억 중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지난 2월에 거래된 13억 7천만원이 최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호가는 14억 원 대외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물량은 잠긴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4평 한번 보실까요? 455세대이고요. 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1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얼마 전 8월에는 15억 8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는 17억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물량은 찾을 수가 없네요. 39평은 19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호가는 20억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센트럴자이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등기 전이라서 그런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8월에는 25평과 34평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9월에 들어오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앞으로의 가격 전망 그리고 분위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서울역 센트럴자이를 포함한 주변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단지들은 공덕자이,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이편은 세상 신촌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국 연호를 보면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2017년 8월, 공덕자이가 2015년 4월,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2014년 9월, 이편은 세상 신촌은 2017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서울역 센트럴자이와 이편은 세상 신촌이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를 보면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14개 동에 1341세대, 공덕자이가 18개 동에 1164세대,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51개 동에 3885세대의 엄청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편은 세상 신촌도 22개 동에 1910세대의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를 보시면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16층에서 25층, 공덕자이가 11층에서 21층, 그리고 마레프가 8층에서 30층, 이편은 세상 신촌은 8층에서 34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을 보시면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25평에서 39평, 공덕자이는 25평에서 46평, 그리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24평에서 57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편은 세상 신촌은 24평에서 46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입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25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공덕자이 25평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현재까지 12억, 13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에는 13억 7,500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호가는 14억 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4평 한번 보실까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13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지난 7월에 14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9월에는 14억 6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원 정도가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편은 세상 신촌입니다. 단지에 따라서 거래되는 금액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14억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약 2억 2천만 원이 오르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0평대입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34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공덕자이 보시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6월에 15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요. 지난 7월에는 16억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7억 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강북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금년 6월에 1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8월에는 17억 1,5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7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원 이상이 오르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이편은 세상 신촌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15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7월에는 16억 5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네요. 지금까지 서울역 센트럴자이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와 가격이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모든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를 표시한 그런 영역인데요.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모든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요.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20평대이지만 3베이 구조로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도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29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25평과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드레스룸도 배치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됐고 면적만 다르고 구조는 25평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베이 구조로 이렇게 시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양쪽에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아주 잘 되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9평을 보실까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9평은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타입입니다. 테라스와 거실 사이에 이렇게 발코니가 형성되어 있고요. 침실마다 이런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평면도를 봤을 때 신축이라서 그런지 아주 반듯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는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센트럴자이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2017년 8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4년차 신축이고요. 총 14개 동 1341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서울역 W역세권이고요. 이 밖에도 공항철도, 경의선, KTX 등 교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 학군입니다. 복례초등학교와 환일중고등학교 그리고 배문중고등학교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도심 어무지구 접근이 편리한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송기정 체육공원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 사우나 등 단지 내 커뮤니티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AP라인 개통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센트럴자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준공한 지 4년차 신축이고요.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전철, KTX 등 교통에 대해서는 사통팔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 중고등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거래가 크게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예전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 좋고 거주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개통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저평가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우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원구에 위치한 미룡, 미성 3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